자,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란 아이를 위해서 자녀방 꾸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효영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돈을 많이 들일 수도 없을 것 같고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바꿔야 될까요? 네, 아이가 커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바람직한 환경이 있고요. 또 아이마다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또 차분한지 산만한지 이런 성격이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 방을 꾸밀 땐 연령에 맞는 가구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 또 아이에게 맞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깔에 따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연령별로 어울리는 가구는 어떤 건지, 또 큰돈 들이지 않고 아이 방 꾸미는 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학습 능률을 높여주는 인테리어 궁금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이의 정서와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색깔인데요. 과연 우리 아이에게 맞는 색은 어떤 걸까요? 이 주부도 초등학생인 딸에게 어떤 색이 좋을지 고민이라는데요. 아이가 활달하고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서 공부하는 시간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왔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아이의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과제를 주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이 아이는 주어진 과제보다는 주변의 물건에 관심이 더 많아 보이지요. 이어진 미술 검사와 면담까지 이 어린이에겐 어떤 색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수아의 경우에는 애정 욕구가 강해서 활발하면서도 적극적인 자기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색은 격렬한 감정의 균형과 시각적 이완을 돕는 초록색을 중심으로 파랑톤의 소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신중함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서 집중력을 높이고요. 빨간색과 노란색은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주황색은 내성적인 아이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고요. 보라색은 창의성과 감수성이 필요한 아이에게 좋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아의 방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둘러봤는데요. 현재 가구 배치는 어떨까요? 열었을 때 이렇게 많이 보이는 부분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지금 의자도 아이가 뒤로 이렇게 다 밀 수 없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공간의 구성이 아니어서 지금 서랍장은 이동 배치를 하는 게 훨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 서랍장은 반대쪽으로 옮겼는데요. 그럼 책상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책상을 등지고 앉는 배치로 구성을 하였을 때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옆으로 틀어서 옆면을 보이게 한다거나 정면을 보이게 하는 구조로 바꿔서 배치하는 구조가 훨씬 효율적인 구성입니다. 또 주변 물건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수아, 책상 위에 올려둔 물건은 학습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곤 과감히 치워주세요. 쌓인 물건이 시선을 분산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가구의 배치가 정해졌다면 여기에 색을 더해줄 차례인데요. 안정감을 주는 초록색 계열의 커튼과 러그를 깔아주고 이불과 베개도 색을 바꿔주세요. 방 전체의 색을 바꾸기보단 소품을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파란 계열의 방석과 휴지 케이스를 책상 주위에 두어 포인트를 주고요. 지구본으로 파란색을 더하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책상에 LED 조명을 켜 빛을 확보하면 눈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어떤가요? 한결 안정감 있는 방이 완성됐죠. 수아도 만족스러워 보이는데요. 예쁜 방에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공부방은 연령에 따라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취약전 아동은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시기이고 초등학생은 신체 성장에 따른 치수 조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고등학생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먼저 운동량이 많은 미취학 아동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바닥 공간을 넓게 하고요. 탄력 있는 매트나 카펫을 깔면 안전하겠죠. 급속도로 성장하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신체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납장이 많은 것을 추천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겐 학습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책상을 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학습을 할 때는 색 온도를 높게, 감각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학습을 할 때는 색 온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은 색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낮아지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3000켈빈은 약간 오렌지빛으로 감성적인 학습에 좋고 5000에서 6000켈빈은 백색으로 이성적인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은 비용으로 방을 꾸며줄 수는 없을까요?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색의 소품을 아이와 함께 만들면 방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데요. 먼저 벽칠판을 만들어 볼까요?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안정감을 주는 녹색의 칠판 페인트를 2-3번 반복해서 바르세요. 페인트가 마르면 사포질을 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커와 색깔 페인트를 이용해 포인트를 주면 칠판 벽이 완성됩니다. 이 박스를 이용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부엉이 모양 달력을 만들어 볼게요. 부엉이 모양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두뇌 활동을 돕는 노란 페인트를 발라주세요. 부엉이는 아이가 직접 만든 부엉이 눈과 부리를 상자에 붙여주고요. 칠판 페인트를 이용해 날짜 쓸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부엉이 모양으로 잘라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날짜를 적으면 부엉이 달력이 완성됩니다. 벽에 걸어두면 노란 포인트로 아주 좋은데요. 우리 엄마가 최고! 집중력과 감성을 길러주는 인테리어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한번 도전해보세요.